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F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요즘 10년지기 친구와 문제가 생겨 고민입니다. 대학 동창인 친구와 저는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서로 고민도 잘 들어주고 대화가 잘 통합니다. 타로, MBTI,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 외로움 많이 타는 것 등 공통점이 많아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친구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두세 달 전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되어서 기분이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보통 무슨 일이 생겨도 하루나 이틀 안에는 답이 오곤 했습니다. 바빠서 빨리 연락 못했다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도 카톡도 너무 오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의 친언니 번호를 알아서 전화해 봤는데 잘 지내고 별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언니에게 제게 연락 한번 달라는 말을 친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 연락도 받고 싶지 않을 정도로 뭐가 많이 힘든 건지 알 수가 없고 10년간 지내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연자님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서 사연 채택을 했어요. 잘 지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이러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지, 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오늘 여러 관점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우선 힘들면 혼자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저는 사연자님이 벌써 사연에서 답을 주신 것 같거든요. 사람 좋아하는 성격, 외로움을 타는 것, 이게 친구분과의 공통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성격이 비슷하게 바깥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실제 내면적인 유형은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연자님이 외향인 쪽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내향인도 사람 좋아하고 외로움 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달라요. 내향인이 사람을 많이 만나지는 않으니까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빨리 고갈되니까 소수의 사람만 가끔 만나려고 할 뿐인 거예요. 내향인들도 대인관계 훈련만 잘 되어 있으면 외향인처럼 보여요. 외로움 타는 건 에너지를 밖에서 얻는 외향인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인데요. 내향인이 외롭다고 느끼는 건 종류가 좀 다른 거예요.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황에서 외롭다고 느끼기보다는요, 감정적으로 공감받지 못할 때 외롭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 친구분은 사연자님과 같은 유형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앙값에서 많이 치우친 외향인들은요,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꼭 해야 되더라고요. 힘든 일 말 안 하고 있는 상태를 꿍 하고 끙끙 앓기만 하는 상태라고 해석해요. 근데 내향인들 중에는 그걸 굳이 말해야겠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안 좋은 상태를 말해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거나 아니면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상태를 말하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굳이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사람의 사고 유형이 다르다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거 이상이거든요. 어떤 쪽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전에 지인 하나가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말을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힘든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놀고 싶다? 여기서 힘들다는 거하고 놀고 싶다는 말이 어떻게 그래서라는 접속으로 연결될 수 있나,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외향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근데 내향인인 저는 지치고 힘들면 무조건 혼자여야 하고 아예 말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천천히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 체감이 너무 다르니까 인생 경험이 쌓여서 인지적으로 알게 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연자님은 사연으로 유추해보면 30대 중반 정도이실 텐데 이 정도 경험치면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사연자님이 외향인이시라면 왜 힘든데 친한 친구 연락을 피하는 건지 정말 걱정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나라면
친한 친구한테 털어놔야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별로 안 친한 사이여야 힘들 때 안 만나고 싶고 그런 거 아닌가? 이 친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손절한 거거나 아니면 정말 연락도 안 할 정도로 힘들거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 친구가 정말 그 정도로 힘든 거라면 내가 가서 이 친구를 꺼내줘야 한다, 구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귀찮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도 막상 억지로라도 나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큰일 나. 이런 생각인 거죠. 사연자님도 이런 걱정이어서 친구 언니 연락처까지 수소문해서 물어봤는데 멀쩡하게 잘 지낸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러실 법도 한 게 사실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묘사되면 그 사람 엄청 위험한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중증 우울증인 사람이 꼭 사람 안 만나면서 매일 울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일상이 망가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야만 연락 단절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사람들을 만나면 의지가 작동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내향인이거나 다른 사람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깊게 배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많이 쓰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편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옆에 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유난히 다정하고 알게 모르게 상대방 배려하는 성격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잠수 타는 경우가 많아요. 사연자님은 1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어서 걱정이신 건데요. 친구분은 10년 동안 겪은 적이 없는 종류로 지금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강한 힌트가 되는 게 친구분이 주식 때문에 돈을 잃어서 힘들다고 말을 이미 하신 거잖아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보면요. 백성을 다스리려면 잔혹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복수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를 심어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의외로 백성들 돈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조언도 적혀 있어요.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재산을 빼앗는 것에 더 깊은 원한을 품는다.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이 돈을 잃을 때 받는 타격감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1,000,000원 벌 때 기쁨의 크기가 1이라면 1,000,000원 잃을 때의 슬픔의 크기는 10인 거예요. 행동심리학에서 손실회피라고 이름 붙인 현상이에요. 이거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인데 어차피 내 책임으로 일어난 손해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굴 만나서 잘못한 사람 욕할 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시기에 타인하고 연결돼서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살피고 이러는 일이 버거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주식으로 손해들 보시면 여기 8층에도 사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조적으로 농담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봐서 힘들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면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거나 아니면 힘드니까 당분간 내가 연락 안 받아도 이래서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미리 신호를 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니분이 별일 없다. 이렇게 말했다 하셨는데요. 형제관계에서 알 정도로 힘든 거면 오히려 사연자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사연자님한테는 나 주식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놨지. 그 언니분한테는 그런 말조차 안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대체로 형제관계는 속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런 점도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 관계 경험이 늘어나면요. 감정이 힘들 때 사람들 관계를 피하려는 경향성이 더 높아져요. 이건 회피성 잠수하고 좀 다른 건데요. 그 외에 어린 나이에 연애할 때 상대방이 우리 헤어지자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이런 거 당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건 회피 성향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고 상대방의 슬픈 반응을 보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원망 듣고 하는 거 그런 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나이 들면서 힘들 때 인간관계를 한시적으로 쉬는 거 이건 회피라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여기서 더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걸 감으로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거 예상하면서도 관계에서 일부러 한 번씩 벗어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인생의 여러 면에서 책임져야 할 게 많으니까 점점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못 봤던 모습을 처음 보게 되는 걸 수도 있죠. 친구분이 힘들거나 할 때 전에는 최대 이틀 정도 후에는 연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이게 원래 이런 경향성이 있는 분이었다는 말로 해석되거든요. 그러면 힘든 게 세게 와서 그 기간이 길어진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죠. 저는 그 친구분이 좀 더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이 부분이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동굴로 들어갈 때는요. 사실 자기가 언제까지 있을지 본인도 잘 모르죠. 그래서 친구분도 금방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나이 들수록 관계를 가볍게 그리고 분산시키는 게 낫다고 어른성장학교 영상에서 자주 권하잖아요. 이게 관련이 있어요. 인생 주기에 따라서 관계 디톡스가 필요해지는 시기가 오는데요. 매일 연락하는 친구 한둘만 있다. 한두 그룹만 있다. 이러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예민해지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나 지인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인간관계에 쉬고 싶을 때 한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좀 지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다들 30, 40대 이후에는 점점 바빠지니까 자기 인생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하고 2달에 한 번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자주 만나는 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실 나 지난 6개월 동안 칩거했었어. 근데 이젠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면 이제 위로의 말이나 응원의 말 이런 게 도움이 되는 단계인 거거든요. 그때 옆에 있어주면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한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고요. 오히려 가까우니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더 그러기도 해요. 이런 경우면 시간 지나서 마음이 정리되면 먼저 연락 오거든요. 아이돌 휴직이 가졌다가 컴백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다시 나올 때 여기저기 먼저 연락하더라고요. 그럴 때 환영해주면 되는 거죠.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요. 만약 제가 사연자님 상황이라면 메시지 하나 보내놓겠어요. 네가 연락이 잘 안 돼서 아프기라도 한 건가 걱정했었어. 언니한테 잘 지낸다는 얘기 들어서 좀 안심된다. 네가 편해지면 언제든 연락해. 이런 식으로요. 분량도 이 정도만. 이런 건 또 너무 장문으로 쓰면 질리거든요. 두 분이 자주 연락하는 절친 사이니까 이렇게 연락 안 되는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면 사연자님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정의해 두고 또 사연자님이 친구분을 이해하고 압박하지 않는 상태라는 걸 고지해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내놓으면 보통은 그래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답이 오더라고요. 사실 친구분이 정말 자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고 왜인지 설명하고 이런 것조차 부담이 될 정도로 무기력을 느끼는 상태가 맞는 거라면 지금까지 사연자님이 하신 일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연락 안 하고 안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좀 기다려주지. 언니한테까지 연락해서 연락해 달라 하고 너무 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가능성도 좀 있죠. 친구분이 같이 있을 때는 참 재밌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좋은데 가끔 이렇게 잠수를 탄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친구가 회복할 동안 나대로 잘 살고 있으면 돼요. 살면서 같이 있으면 좋고 저 친구 참 괜찮다.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거든요. 다른 부분이 괜찮은 사람이면 그런 면이 있구나 하고 그런 인간관계는 유지하는 게 더 장점이 많긴 하죠. 사연자님 경우는 그 친구분한테 나중에 연락이 올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다시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이 친구하고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10년간 친구로 지내면서 재밌었다. 고맙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 그 진실을 굳이 밝히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서로 너무 다른 지점이 있고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눈에 들어오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연자님이 지금 혼란스럽고 심란하실 거라는 건 잘 알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앞으로도 겪으실 일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사연자님이 그 입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위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내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남한테 보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취약할 때는 그냥 친구가 멀쩡한 모습인 걸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쟤는 저렇게 행복한데 나만 이렇구나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 참 못났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2차로 또 혼자 상처를 받죠. 이런 식으로 자아가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가 봐도 뚜렷한 계기가 있을 때만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보기엔 별일 아닌데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꼭 뭘 다 알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이러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해주는 심리 에세이 마음을 가지런히를 보시면요.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는 다 흡수할 수 없는 메시지를 문장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업이 책을 쓰는 작가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영상 서두에 남인숙 작가예요 하냐는 거예요. 그거 틀린 호칭이라고 지적해 주시면서 작가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요즘에는 개나 소나 작가라고 하더라 이렇게 도움 말씀 해주시는데요. 당연히 모르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소개하는 거면 작가 남인숙입니다. 이게 적확한 표현인 거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다른 채널에 출연해서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할 때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 좀 딱딱하잖아요. 남인숙 작가 자체가 묶어서 우리 채널에서의 제 활동명이에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부르시는 호칭이 더 직관적이고 친근하니까 우리 채널에서만 닉네임처럼 쓰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어서 거슬리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려 왔어요. 마음을 가지런히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